자, 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얼마 전에 이게 제넛 앨린 미 재무부 장관의 이 발언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미 재무장관의 발언의 무게가 이게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경제 수장이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뭐 상당히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교수님? 미국이 금리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예. 미국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그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천문학적 금액의 재정 확대 정책을 펴왔고 그 예. 백신 접종률이 오늘 44%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넘어가면서 올해 GDP 성장률이 6.4%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과열될 조짐이 이제 보이고 또 물가 예. 인상이 우려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올 초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대두되긴 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충격 효과는 나타나겠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미 미국의 금리 인상 압박 요인으로 인한 영향은 이미 우리나라 그 금융시장에도 반영이 되었다고 보는 의견들이 많고요. 더 중요한 건 시장의 실질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 사실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부터 이게 이제 금리가 계속 낮아졌잖아요. 네. 예. 그 기조가 뭐 10년 넘게 이어져 오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금리가 인상될 시점이 됐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미국 뉴욕 증시가 반응이 좀 있었죠. 네,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미국 경제 수장 중에 한 사람인 재무장관 발언이 있으니까 상징적으로 이제 그분이 그 경제 상황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충격을 주는 효과는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 충격 효과는 이제 일시적일 것이고 며칠 후에 이제 원상태로 돌아갈 것이 예상되는데요. 앨런 장관도 증시가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니까 내가 금리 인상을 예측하거나 권고한 건 아니다. 예. 그리고 발뺌을 했고요. 한 또 발 뺐군요. 연방준비제도 주요 인사들도 통화 정책을 완화해야 된다라는 그 지지 발언을 하는 걸로 봐서 올해 안에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가 인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미국의 그 주요 재무 예측 기관들은 내년이나 돼야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시장의 실질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 경제 격언 중에 미국이 재채기하면 한국은 감기 걸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반드시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징후들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우리 시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미 재무장관 발언이 국내 금리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측이 있고요. 또 그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거다 이런 의견이 이제 반반인데요. 주목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금리 인상 압박 요인은 이미 투자자들에게 학습이 돼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부진에서 벗어나야 하는 시점에서 금리를 인상해서 경기를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나라 정부도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부채가 이제 1,700조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상태에서 금리를 인상했다가는 가계 그 이자 부담이 너무 커져서 소비가 줄어들고 결국 경기가 위축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예. 당분간 금리 인상을 우리나라 기준금리로 높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경기 부양이 최선의 네. 경제 정책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하는 것은 상당히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군요. 네. 예. 금리가 인상이 되면 당장 뭐 여러 가지 그 실질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지금 뭐 이 주식, 암호화폐, 부동산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자기돈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빚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게 가장 염려되는 문제인데요. 예.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0.9%나 상승을 해서 그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년째 0.5%에 머물고 있지만은 시장 실질금리가 상승을 해서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그 4대 시중은행의 최근 그 신용대출 하단금리가 지난해보다 7월 말보다 그러니까 0.58%나 높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리 부담이 서민들한테 지금 크게 압박하고 있는 거죠. 예. 뭐 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당장 이제 중소기업, 영세기업들은 신용경색에 대한 우려를 맞습니다. 예, 예. 갖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르지만은 지금 물가도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은행의 물가 상승률 관리 기준이 이제 2%인데 지난달 소비자 물가 관리 목표를 넘어서서 2.3%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물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든지 아니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물가가 오르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 인위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가계부채를 줄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은 가계부채를 줄이는 자동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장 금리에 맡기는 방법도 하나의 정책 대안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지금같이 이제 금리 인상 압박 요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2030 세대 같은 경제 취약계층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저도 아들이 그 나이거든요. 예. 걱정이 되는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예. 주식 사야 되는지, 비트코인 사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는지. 네. 예. 그러니까 기준금리든 실질 시장금리든 상승하면 가장 걱정되는 계층이 이제 2030 청년 계층하고 중하위 소득 계층인데요. 예. 실제로 가계대출 가운데 이들 중하위 소득 계층의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 기준 가계신용대출 총 잔액 기준으로 봤을 때 금리가 1%만 상승을 해도 이자 부담이 6조 6천억 원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금리가 상승했을 때 소득 상위 계층보다는 중하위 계층에서 경제적 타격이 훨씬 크게 미친다는 거죠. 예. 이제 금리가 더 이상 낮을 전망은 사실 없거든요. 이제 그렇죠. 거의 제로금리 수준이니까요. 네, 예. 요인만 남았기 때문에 빚을 내서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한 2030 세대들은 서서히 출구 전략을 좀 마련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무리하게 빚을 내서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도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니까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이제 자인을 하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아파트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겠다라는 대책을 발표하기도 하고 또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를 점점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의 일부 고가 주택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마 언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연끌 빚으로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들은 심각하게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금리가 오르기 전에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어쨌든 이제 연착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칫 잘못하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되면 말씀하셨듯이 또 없는 우리 서민들만 더 힘들어지겠네요. 네. 흔히 말하는 부자들의 양털깎기 현상이 벌어지기 쉬운 상태인데요. 예. 그러니까 국가 간에도 신흥개발국이나 이제 도상국 이런 이런 나라들은 미국과 같은 부자 나라의 금리 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해외 자금이 빠져나가면 이제 자국의 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예. 늘어난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헐값에 이제 자산을 매각하면 그때 현금 많이 보유한 국제 투자자들이 이제 공격 대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 우리나라 안에서도 현금이 없어서 빚을 내서 어렵게 주택을 마련한 취약계층들이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부동산을 헐값에라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부자들이 싼값의 아파트를 사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양털깎기 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IMF 때 많이 봐왔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영혼까지 끌어서 빚을 내서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주식 또는 암호화폐 투자한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출구 전략을 세우라 이렇게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바른경제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